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라디오 연설, 노변담화입니다. 현대 소통 리더십의 교과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국민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이 방식의 진짜 뿌리가 사실은 미국 건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공황 때문에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절망에 빠져 있는데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루스벨트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미국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라는 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시작한 거죠. 이 노변담화 덕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직접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유대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보이는 소통 방식이 사실은 150여 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훨씬 더 절박했던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제 무대는 미국 독립혁명 시대로 바뀝니다.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던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시절이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먼저 좀 알아야 해요. 조지 워싱턴이 이끌던 대륙군은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어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죠. 보급도 엉망이었죠. 희망도 없었죠. 이런 군대로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이랑 맞서야 했으니까요. 리더십이 시험받기에는 정말 최악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워싱턴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저 멀리 떨어진 사령부에서 그냥 명령만 내리던 당시의 다른 지휘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병사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 바로 그걸 택한 거죠. 워싱턴의 전략은 이 세 가지 명확한 행동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고통을 나눴고요. 둘째,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직접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소리로 직접 나서서 군의 사기를 확 끌어올렸죠. 이게 바로 워싱턴 리더십의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그냥 말뿐인 구호가 절대 아니었어요. 벨리포지의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떨었고 전투에선 가장 앞에서 돌격했습니다. 특히 월급 문제로 군대가 폭발 직전이었던 장교들을 진심을 담은 연설 하나로 막아선 뉴버그 음모 사건은요, 그의 직접 소통이 나라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워싱턴의 방식이 어떻게 15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루스벨트에게까지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리더가 딱 비교되죠. 워싱턴은 얼굴 보고 직접 말하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대면 연설을 썼고요. 루스벨트는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라디오를 썼습니다. 매체는 달랐고 듣는 사람의 수도 당연히 달랐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이 핵심 목표만큼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 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 리더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원칙의 힘은 반대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소통에 실패하고 국민과 단절된 리더들이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직접 소통의 가치를 역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실패한 리더들을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독단, 국민과의 소통은 끊어버리고 그 결과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결국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표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성공한 워싱턴과 루스벨트를 보세요. 적극적인 소통이 높은 신뢰를 낳고 결국 위기 극복으로 이어졌죠. 반면에 이제부터 살펴볼 네로나
고종 같은 실패 사례를 보면요. 소통 단절과 우요부단함이 결국 신뢰 상실, 나아가 파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직결됐습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면서 다음 사례들을 봐주세요. 예를 들어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나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뭘 했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불타버린 그 자리에 자기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지을 계획에만 몰두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한 그의 침묵과 단절은 곧바로 신뢰의 붕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어땠을까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개혁으로 가야 하나, 전통을 지켜야 하나, 이 사이에서 명확한 비전을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의 이런 침묵과 우유부단함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외부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해보고 나라의 주권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죠.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적 교훈들을 현재, 바로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 내용들이죠. 직접 소통은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고 특히 위기일수록 리더의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국민과 단절된 리더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교훈은 혁명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워싱턴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연설을 했고 루스벨트는 레디오를 통해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리더의 진정한 직접 소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